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59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94일입니다.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192페이지요. 맨 밑에 이제 사례,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 좀 나갈게요. 세 번째 줄. 저는 사슴 사냥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집안 남자들 모두가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함께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사냥철 마지막 날에 그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다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앞쪽 빈터에 사슴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거대한 숫사슴이었습니다. 저는 만홍 조중경을 들여다보며 십자선 정중앙에 그 녀석 가슴 한가운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아하고 위엄있게 존엄성과 위상을 지니고 그곳에 서 있는 동물이 보여준 놀라운 아름답고 장려한 모습에 불현듯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생명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청소년에서 남자가 되었고 진정으로 파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안 남자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그렇게 한 것이 엄청난 승리였음을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청소년기에 고착되어 있었고 그는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시험을 통과했고 그 사실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개인적 사리 사욕을 위해 생명을 파괴하는 대신 생명을 보호하고 그 옹호자가 되는데 자신의 파워를 쓰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내가 이 사슴을, 거대한 숫사슴이 있어요. 그렇죠? 싸서 잡아서 사슴을 잡아서 어떻게 하나요? 사슴고기를 먹나요? 뿔을 뭘 또 해서 파나요? 저는 사슴을 그렇게 했을 가족들이 다 나간 거잖아요. 사냥을. 그런데 정중앙에 싸서 잡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어떻게 거대한 그 숫사슴의 진짜 우아하고 진짜 아름다운 그 존엄성, 위상을 그 동물한테 본 거잖아요. 아름답고 장려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싸서 죽이려고 한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가족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비난할 거야. 네 사냥을 못하느니 뭐 못 잡았느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사리사욕, 개인적인 어떤 사리사욕을 떠나서 생명을 파괴하는 대신에 생명을 보호하고 그 옹호자가 되는데 자신의 파워가 뭐야? 나의 사랑, 진정성, 존엄성, 생명에 대한 존엄성, 그렇죠? 생명에 대한 존엄성, 파워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존재는요, 금방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천천히 나중에 드러나요. 그렇죠? 천천히 뭐 나중에 드러나든 빨리 드러나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의식 공부에 대한 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참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생명력,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가깝게 있는 저희 가족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그래요. 뭐 이상한 데 빠졌다. 뭐 막 그래요. 특히 이제 이 수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주변에도 많이 그래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어디 푹 빠졌다. 뭐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모르는 그 깊이 있는 걸 제가 그걸 뭔가
느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제가 모시고 간 분들하고 진짜 뭐 교육비야 당연히 쬐끔을 받지만 진짜 제가 모시고 간 분들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미팅을 해주셨을 때, 상담을 해주셨을 때 그 느낌이 저는 그냥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조건 없이 뭔가 상담해 주시는 그 모습. 직접적인 이득관계가 있는데도 그렇게 못 해주는데 진짜 그 진실성을 제가 느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들에 대한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근데 그걸 다 쓰지를 못해요. 왜? 어릴 때 사건, 신념 때문에 가려져서. 근데 그 가려진 것을 회복시켜서 없애는 게 찾아서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사랑이 회복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죠. 맥락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우리는 그 맥락이 바뀌는 그 사랑을, 존엄성에 대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존엄성, 이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깊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겉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파워가 드러나요. 저는 그 힘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영향력이 있던 없던 거 중요하지가 않고 어쨌든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생명력을 보호하는 거. 저는 저희 요새 그룹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생명력을 보호하는 거. 어떻게 식물조차도 땅에다가 어떤 것을 버리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보호되기도 하고 망가져 버리기도 하고. 불이 났잖아요. 자세히 뉴스를 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이고 정말 가슴 아프다.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서 그 무시한 걸 과시하기 위해서 불을 냈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엄청난 이 나무, 풀, 보호해야 될 것들, 이거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개인적인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이 생명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파워를 쓰는 거, 내가 뭔가 차를 사야 돼,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즐겁게 해야 되는 거. 그렇죠? 편안하게. 왜?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만 안다면. 존재도 어떤 거예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지구상의 인류에 내가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지를 그쪽으로 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요.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몰랐다가 정말 인류에 공헌하는 게 뭘 어떻게 그냥 큰 뭔가 있잖아요. 제가 막 헤쳐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생활하는 환경에서도 인류에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의식이 회복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의식은 알겠고는 모르겠고 의식은 알겠고 이거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입니다. 의식이 움직여서 사업을 하고요. 의식이 움직여서 인간관계를 하고요. 이 의식이라는 이 몸이 진짜가 아닌 이 의식이 움직이면서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모든 본체가 이 인간의 이 본체도 의식이라는 거.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해주세요, 선생님께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맞네. 이런 거는요, 정확한 이런 것들은 세뇌라고 얘기하죠. 세뇌당할까 봐 두려워해요. 또 부정적인 거에 벌써 이미 엄마들에 의해서 무작위로 세뇌가 당해 있는 것을 바르게 바꾸고 있는데, 바르게 바꾸고 있는 거. 바른 생각이 있어야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바른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아는데 이미 무의식에 세팅이 된 것이라서 바른 것인지 모른다. 내 기준이 바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근데 이것들을 잘못 기억하고 오해한 것들을 그 근원의 생각 밑에 바른 믿음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바른지 피해자로 되어 있는지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 왜? 지금 보이는 세상이 내가 물질과 내가 얼만큼 내 주변에 와 있느냐, 주변 사람들과 얼만큼 와 있느냐, 와 있다가 떠나보내느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나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내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태어나면서 의식이 엄청 영향력 있는 분들 참 많죠, 세상적으로. 근데 나 하나가 내 자리, 내 앉은 자리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나만 바뀌면 된다라는 거. 영향력 있는 존재는. 그래서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의 파워로 그의 삶 전체가 바뀌었고 그의 파워는 뭐죠? 의식이 높은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평화로, 내가 평화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워로 그의 삶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삶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를 느껴져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주변 분들이 정말 의식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바뀌고 그가 삶에서 만난 이들까지도 바뀌었습니다. 한 분의 높은 의식이 다른 분의, 그러니까 천으로 올라가신 분들 있죠. 부처님, 예수님, 그쵸?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부처님, 뭐 크리슈나, 뭐 이런 분들, 호킨스 박사님도 돌아가시면서 천이 되셨고요. 999였다가 천으로 되셨. 이런 분들이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영향력을 안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식 높으신 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나의 신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란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인가요? 싸웠죠.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일어났네? 그러고 저는 말았는데 누가 탁 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더라고요. 항상 두려워하는 저희 집안에 보면 엄청 두려워하는, 다 두려움이 있긴 한데 그 두려움을 이렇게 막 엄청 드러내면서 두려워하는 1인이 있어요. 근데 이해가 가요. 아직 공부를 제대로 잠깐은 했었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릴 때 너무 일찍 태어나가지고 10개월 채워서 태어나야 되는데 8달 반 만에 태어나가지고 한 달은 인큐베이터 속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되게 심해요. 막내가요. 막내가 엄마 전쟁 났어 하면서 그러는 바람에 알아. 아 그래? 그리고 찾아보니까 뉴스 보니까 전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어떤 근데 이제 카르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에 업 때문에 일찍 제가 그런 환경에서 제가 또 이제 약간 막 힘들게 일할 때 또 태어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얘가 이제 빨리 나오게 된 것도 그런 환경을 이제 갖고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태어나서 이 삶 자체가 완전 두려워하느냐, 두려운데 감추고 있느냐, 그죠? 두려운데 회피하느냐, 표출하느냐. 화가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표출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새 그러니까 회피보다 더 좀 거시기한 게 억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억압해 놓으신 분들은 또 두려움을 잘 몰라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너무 억압해 놓으면 아닌데요, 그래. 처음에 아닌 것 같아서 아닌데 왜 저러실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요. 근데 나중에 내 내면을 얕게 봤을 때는 선생님이 무의식에 대해서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 힌트를 주시는 거죠. 그 힌트에 그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를 내가 제대로 받아서 내 것으로 가져가서 잘 이렇게 새겨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제가 이제 무의식이 있으면 그 신축 무의식에 내가 더 감춰놓은 무의식이 있어요. 완전 조작해서 나오는 거 여기서 그런 것까지도 질문을 하거나 그랬을 때 힌트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그 힌트가 처음에 아닌데 하면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조작하고 숨겨놓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탁 터치가 되면, 그래서 너무 정곡을 콕 찌르면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자꾸 새겨보니까, 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숨겨놓은 나의 의도에.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신념이 재명량이 확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의도나 이런 에고에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추고 있었던 것들을 다 이제 힌트를 주세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 힌트를 받아서 내가 내 것으로 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지? 왜 어떤 기전 때문에 이렇게 했지라는 걸 알아간다면 내가 재맥락하고 내가 바뀌어가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시는 거죠. 선생님은 전곡으로 이렇게 탁탁 찌르실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 분들한테 받아들일만 할 때는 전곡을 찌르세요. 근데 받아들일만 하지 않으면 옆으로 이렇게 살살 그냥 안타까워하시는 경우만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안타까워해서 막 쳐다보는 것조차 옛날에는 기분 나빠했었어요. 왜 근데 나중에 그 그 에너지가 뭔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안타까워하는 그런 에너지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은요, 절대 진짜 이 영혼들, 이 생명력 있는 이 모든 이런 지렁이들 이렇게 치워주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지렁이가 나오면 지렁이, 아침에 산책하면서 지렁이를 치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렁이가 없잖아요, 요새. 지렁이가 있어야 비타민도 있고, 그쵸? 풀이. 막 그 중금속이라든지 얘네들이 이렇게 먹어주잖아, 없애주잖아요. 이 지렁이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비 오면 싫었거든요. 저는 뼈 없는 지렁이나 막 송충이 있잖아요. 막 이게 싫었는데 지렁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살려주신다고. 근데 지금은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면 이제 그 가지 하나 들고 이렇게 지렁이를 치워서 옆으로 치워가지고 살려주는 거, 생명력을. 저는 징그러워서 아직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파워로,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삶 전체가 바뀌고 나면은 다른 분들의 삶에 같이 삶에서 만난 이들까지도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 호킨스 박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시고 나서 당장 지금 이제 한 13년 정도 전부터 강의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진짜 의식이 바뀌더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다른 이들에게까지 생명의 파워를 전송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파워를 전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그 파워에 헌신하고 정렬한 덕분입니다. 헌신하고 정렬한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파워를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이 내 하나가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나의 한 사람의 의식이 올라감으로 해서 주변 전체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몰라요. 바뀌는 과정에서는 잘 안 드러나요. 바뀌는 걸 싫어하죠. 사람들은 겁을 내요. 근데 바뀌고 나면 엄청난 주변에 파워가 생긴다라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파워는 우리가 그것을 내주려고 할 때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파워는요, 그것을 내주려고 하는 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부심도 내려놓고, 자부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제도 이제 병원을 잠깐 갔어요. 뭐 피 검사한 것도 들어봐야 되고, 뭐 피 정상 다 정상인데, 어쨌든 뭐 정상에 가고 또 조금 오늘 어딜 가야 되는데 몸이 약간 찌뿌둥한 것 같아서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좀 갔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자부심 전문가들의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데 어제도 제가 약을 안 먹었는데 어제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려놓으시고 그래도 제가 또 약을 지워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약 거부 이렇게 써놓고 그 차트에 제 차트에 약을 거부한다 이런 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또 친절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네 주세요로 또 받아왔어요. 근데 그래서 뭐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 약이. 그래서 예 주세요를 받아왔는데 먹을 계획은 전혀 없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 친절하게 또 있잖아요. 그 자부심이 높으신 양반이 친절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 예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먹진 않겠지만 네, 전혀 먹진 않죠.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존심 뭔가 자부심 화내는 거 분노도 내려놓고 내가 욕망하는 것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고 이게 제가 집착이 뭔지 그러니까 집착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내하는 거는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거와 너 이거 왜 안 하면 안 돼 하고 막 화가 나는 거랑은 또 틀린 거죠. 두려움도 그 기꺼이 제일 공부하다가 제일 마주치는 게 두려움이 있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걸 내려놓으면 막 두렵고 지는 것 같다고 막 하면 저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지는 않은 뭔가 있죠. 질 것 같은 져줄 것 같으면 막 화가 나고 막 이게 있잖아요. 에고가 여기 에너지 감정이 에너지가 막 포스가 막 움직이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느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주려고 할 때, 내려놓으려고 할 때,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는 것이,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이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내려놓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는 것이 나는 풀리는 거죠. 내 에너지에서 탁 지고 있는 거예요. 200 이하의 포스는 뭔가 모르는 지고 있어요. 믿음도 지고 있어요. 남편이니까, 아들이니까, 뭐 누구니까 이러고 막 이게 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다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려고 할 때 비로소 갖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랬어요.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내줄 수는 없지요. 진정한 파워는 자라납니다. 더 많은 파워를 내줄 수도 더 많은 파워를 갖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파워를 내주는 거는 뭐예요? 갖고 있기 때문에 내준다는 거. 그래서 파워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게 파워가 점점 세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사랑, 조건 없는 수용, 이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평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평화로 완전히 그 사랑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파워는 스스로 강화가 돼요. 왜? 원래 자체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증가합니다. 파워는 창조성과 같습니다. 파워가 있을 때는요. 창조성, 예지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기게 되죠.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어떻게 파워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신념, 어릴 때 두려워했던 것들을 제대로 제 맥락이 되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이제 자부심에 딱 멎어서 내가 이게 뭔가 잘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내가라는 게 들어가요. 에고가. 내가 한 줄 알고 내가라는 거는 없다. 신이 주시는 생명력이구나. 신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거로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이 주신 거로 그냥 나는 베푸는 거지. 내가 지고 있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에고가 내가라고 가로채는 거죠. 그게 있을 때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 것이 없다라는 거로 자꾸 내려놓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는 창조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못 알아들었던 것도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이 의식의 장 안에 기록이 막 되어 있는 거예요. 의식의 장 안에 착착착착착 기록이 돼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가 이 뭔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조합이 되더라고요. 착착착착 조합이 되면서 내 것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합이 돼서 내 것으로 점점 와지는 것이 내 신념에 두려운 걸 내려놔야 그게 들어와요. 근데 신념에서 이 두려움을 내려놓지 않으면 창조성이 드러나지가 않죠.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힘이 드는 거야. 내가 하는 거를 내가라는 걸 내려놓으면 힘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 그렇죠? 점점 그런 느낌들을 이제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어떤 발명으로 되도록 많은 돈을 벌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왜 그런 일을 걱정합니까? 그 발명이 비롯 한 곳, 그곳에는 무한한 공급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명이 비롯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그 발명이 비롯한 것이 있고 거기는 무한한 공급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의 파워, 사랑은 무한한, 사랑은 그냥 무한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공급이 될 수 있는 그곳이다라는 거야. 내가 신의 생명력과 일치가 된다면. 그 생명력을 갖다 쓰는데 나는 이 모든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력에게 친절하고 그런 의도 자체가 맞아 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곳에는 이 세상을 갖게 해줄 권리증이 넘쳐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게 할 수 있는 권리증이 넘쳐난다는 거죠. 권리증이 넘쳐난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걸 잘 살펴보는 것뿐이고 그러면 답이 나타납니다. 답이 나타납니다. 신념을 찾아야 신념은 두려움에서 극한된 거기 때문에 두렵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짜증나고 집착하고 모든 것들이 답이 있잖아요. 그게 없애졌을 때 그 안에 무한대로의 파워에 그게 답이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의 권리증. 카드는 어떻게 해요? 한도가 있어서 권리증이 쬐끔밖에 못 쓰잖아요. 이 생명력 있는 파워의 권리증 하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권리증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권리증을 막 이거 얻어야지 애쓸 필요도 없다. 누가 제 아이디어를 훔쳐 달아나서 그것으로 이익을 얻는다 해도 내 아이디어를 갖다 써도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무한대로 있는데 그걸 가지고 썼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이야 라고 쥐고 있는 것보다 쫙 펴줘서 놔주면 어떻게 해요? 더 많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뭘 줄 때 쌀을 준다고 해서 쌀을 탁 잡으면 이렇게 한 움큼밖에 못 쥐죠. 놓으면. 그게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를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라는 거. 내 생각들. 내 생각 밑에는 내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은 쇼크로 왔던 저항했던 것들을 탁 쥐고 있다. 그래서 엄마도 이상하게 보이고 아빠도 이상하게 보이고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이더라. 밖에서 찾아서는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서 내가 판단 분별하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감정과 느낌들을 안 좋은 느낌들을 찾아서 좋은 느낌으로 재맥락을 했을 때 나는 잘 되는 것이다. 무한한 권리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네, 내일 6시에